예, 안녕하세요. 웰빙마마입니다. 오늘은 도봉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봉구는요, 먼저 서울의 25개 자치구를요,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권역별로 나눈다면은요,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바로 동남권이고요. 반대로 서쪽에 있는 7개의 자치구를 서남권이라고 해요. 강을 건너서 마포, 서대문, 은평을 서북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운데에 위치한 종로, 중구, 용산을 도심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의 8개의 자치구를 이제 동북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도봉구는요, 이 동북권에서 가장 최북단에 위치한 자치구이고요. 동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노원구와 접해져 있고요. 또 서쪽과 남쪽으로 강북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양주시와 의정부시와 또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도봉구는 도봉산에서 구 이름을 따왔고요. 실제로 그 절반 정도를 다 이 도봉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지인의 지인 시세 증감률이에요. 어 여기 도봉구를 가 보면은 요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법례에 따르면 이 5 분위가 최고분이에요. 그래서 5 분위가 인제 빨간색으로 상위 20%를 나타내고요. 이제 1 분위는 가장 최저의 파란색 하위 20%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증감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 순으로 이렇게 빨강, 주황, 노랑, 청록, 파란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도봉구는 전체적으로 1 분위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성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성 지도 여기 진짜 이 서북쪽으로 전부 도봉산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쌍문공원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초안산이 위치해 있고요. 이 동쪽으로는 노원구와 경계로 이 중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천으로 이렇게 도봉천, 무수천이 이 중랑천과 합류해서 네, 한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지적 편집도예요. 이 산지가 이렇게 녹색지대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노란색은 주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붉은색은 상권인데요. 여기는 도봉역 상권이고요. 이쪽은 창동역 상권입니다. 그리고 도봉구에는 이렇게 파란색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 파란색은 공업 지역인데요. 이렇게 창이동, 방학일동, 도봉이동에 공업 지역이 있고요. 이거는 나무위키에 따르면 이 양말 공장이 도봉구에 밀집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큰 공장은 아니고 가내 수공업 정도의 양말 공장들이 많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 동쪽이 이 노원구잖아요. 그래서 요 노원구의 수락산과 이 도봉구의 도봉산 사이로 이렇게 분지가 형성돼서 여기에 시가지가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에는요, 법정동이 4 개의 동이에요. 그리고 행정동은 14 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생활권은요, 도봉 생활권이고요. 바로 아래에 방학 생활권, 그다음에 이제 서쪽에 쌍문 생활권, 동쪽에 창동 생활권, 남쪽에 초안산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와 세대수를 보겠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2024년 1월 현재 30만 6,722명이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와 세대수가 가장 많은 법정동은 창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지위는 법정동으로 나오고요. 이거는 손품항 자료인데 손품항은 행정동으로 나오고 있고요. 창이동이 제일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수 변화는 지금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세대 수는 증가하고 있다, 감소, 다시 작년보다는 495 세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손품항 자료인데요. 한 장에 지금 세대수와 인구수가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는 자료입니다. 예, 요 파란색이 30대 인구이고요. 이 보라색이 40대 인구예요. 그래서 이게 도봉구 평균 비율인데 이 평균 비율보다 높은 동네가 바로 조금 높아요. 아주 많이 높은 게 아니라 살짝 높은 동네가 창동입니다. 그래서 창동이 왜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을까? 20, 30대가 평균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손품항에 따르면 창이동, 창오동에 이렇게 2030 세대가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란색은 2030 세대이거든요. 그리고 창사동에 취약 연령과 40, 50대가 거주하는 비율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에 창동 주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네, 답을 주었습니다. 장점으로 교통과 교육, 생활 편의시설, 또 공원, 의료시설을 들 수 있고요. 예, 단점도 있습니다. 네, 교통이 혼잡하고요. 그리고 이런 예, 고려사항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연령별 인구 증감은요, 이렇게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50대까지 다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0대 이상 예, 고령층들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손품항에 따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색은 2030 세대이고 붉은색은 취약 연령과 40, 50대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리고 이 회색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2030 이 많은 이 동네가 창이동, 쌍문 3동, 창 5동으로 나오고요. 취약 연령과 40, 50대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쌍문 4동과 창 4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동네가 왜 이 취약 연령과 40, 50 세대가 살고 있을까 한번 봤더니요. 바로 이렇게 학원들이 이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학군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취약 연령들이 이런 학원, 학군에 많이 밀접된 지역에 살고 있음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손품항, 네, 자료 아까 자료하고 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수요와 공급 보겠습니다. 예, 수요와 공급, 이 빨간 가로선이요. 이 도봉구에 필요한 주택의 양, 수요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 예, 청록색 요 막대 그래프가 입주량이에요. 근데 2024년 전혀 없죠. 25년, 26년도 필요한 주택의 양보다 현저하게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봉구는 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손품항 자료인데요. 이 하늘색이 인허가 물량이에요. 인허가. 그리고 이 연두색이 입주 물량인데요. 입주 물량은 위에 이 부동산 지인하고 같은 추세예요. 근데 인허가 물량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손품항에서는. 근데 이 인허가가요. 어, 인허가를 받으면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착공 후 분양까지는 2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고 분양까지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여기 2022년, 21년, 22년 이 인허가의 양이 이제 3년, 4년, 5년 사이에 이제 입주량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이 인허가의 물량까지 이 24, 25, 26에 입주량으로 나온다 해도 예, 부족한 양인 것 같아요.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인허가의 준공 예정 물량을 보더라도 25년에 이렇게 370세대 정도 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족하죠. 그리고
이거는 인제 인허가 신청할 때 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준공 예정 물량을 또 산출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부동산 지인 자료인데요. 이제 도봉구의 동네별로 수요 입주량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 막대는 2025 년이에요, 내년. 그다음에 파란색 막대는 2026 년도 물량입니다. 그래서 2025 년에 이 방학동의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 282 세대가 입주 예정이고요. 또 창동의 창동 다우 아트리체 154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26 년도에는요. 도봉 금호 어울림 리버파크가 299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분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지인의 미분양 자료인데요. 이 보라색이 면이 전체 미분양을 나타나는 거고요. 요 회색 세로 막대가 준공 후 미분양이에요. 그리고 미분양 평균설은 11호인데요. 지금 2024년 2 월에 미분양이 58 호이고요. 준공 후 미분양은 없습니다. 예, 이건 손품항 자료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미분양 호수가 약간 오차가 있죠. 여기는 58 인데 여긴 59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분위 지도인데요. 호갱노노의 자료이고요. 분위 지도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지역의 급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파트의 평단가를 비교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죠. 이런 점 하나하나가 아파트 한 단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색깔에 따라서 이 가격이 높고 낮음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이제 가장 가격이 높고 그다음 빨강, 그다음 노랑, 그다음 회색 순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창동에 보면 이 파란색 대장 아파트가 두 개의 단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손품항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손품항에 보면은 요렇게 원 안에 이렇게 숫자가 있죠. 이건 아파트의 연식을 나타내는 건데 이 도봉구에는 아파트들이 신축이 없고요. 다들 20 년, 30년 이상 된 구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색깔은 이 파란색은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단지이고요. 빨간색은 가격이 상승하는 단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빨간색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봤더니 바로 이렇게 중랑천 근처에 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 가격을 보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이제 매매 전세 가격은 다 우상향을 했죠. 그리고 이제 22년 2월 아니 22년 7월 또 8 월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3년 1 월에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이렇게 매매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지금도 하락을 했네요, 지금은. 네, 근데 전세도 물론 오르락내리락 했지만은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건 손품항 자료인데 이렇게 파란색이 매매 지수이고요. 빨간색이 전세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전세 지수가 살짝 올라가고 있죠. 예, 매매는 아직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도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 강도인데요. 부동산 지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지인에 따르면 이 도봉구에 법정동 4 개가 있는데 거기에 3 개의 법정동이 매매 시장 강도가 다 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이라는 거고요. 이 전세 시장 강도도 또 하나의 동 빼면은 또 다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 봤을 땐 매매 시장 강도가 상승이고 예, 전세 시장 강도는 지금 하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방학동은 매매와 전세가 다 상승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이 수 이 화살표만 보고서 '아 여기가 지금 상승하고 있구나. 하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요. 이렇게 그 시계열 자료 있잖아요. KB에서 나오는 주간 시계열 자료 가지고 이건 빠숑 님이 이제 시황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도봉구 보면은 지금 전세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상승하는 지역이고 또 매매는 지금 하락을 하네요. 네, 아까 부동산 지인하고 맞게 가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살펴보고서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멀티 차트 현황을 볼게요. 이 멀티 차트 현황 주요 지표가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시장 강도 시세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 붉은색 이 면이요. 네, 전세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라색 이 면이 예, 매매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파란색 요 실선이 매매 시장 강도이고요. 요 주황색 실선은 전세 시장 강도예요. 그리고 가로 파란색 점선은 이제 시장 강도 영선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빨간색 가로 점선은 시장 강도 백선이고요. 그래서 시장 강도 백선이면 이제 좋은 거죠.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도봉구는 2022년 11월, 12월에 이제 매매는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전세하고 매매하고 좀 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는 23년 1월에 바닥을 찍었네요. 그리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0을 언제 돌파를 했냐 봤더니, 네, 9월에 전세는 0을 돌파했어요. 그렇지만 매매 시장 강동을 0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이 100선을 넘지 못했어요. 24년 1월에 97위에서 다시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예, 하나 끄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 면이요. 이제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실선이 이제 거래량이에요. 실제 거래량. 그리고 이 활성화되지 않은 전월세 평균 거래량하고 거래량을 켜볼게요. 이 연두색이 나타났죠? 이 연두색 면이 이제 전월세의 월 평균 거래량을 말하고요. 이제 위에 있는 이 실선이, 연두색 실선이 이제 실제 거래량인데요. 이 거래량은 전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4월이 다 가지 않은 상태이니까 3월로 보겠습니다. 3월에 보면은 전월세는 예, 실제 거래량이 평균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88.9%고요. 매매 거래량은 38.7%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보다는 전월세가 훨씬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수요와 입주 미분양은 아까 봤으니까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내려가서 시장 강도를 볼게요. 여기 지금 아래는 매매 시장 강도이고, 이 세로선이 전세 시장 강도인데요. 그리고 여기 가로 이 점선은 매매 시장 강도 평균선이에요. 아니, 전세 시장 강도죠. 가로선은 전세 시장 강도 평균선인데요. 아까 전세 시장 강도가 여기 보면 나오죠. 전세 시장 강도가 80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로선도 지금 80의 선이 그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 시장 강도는 마이너스 39였어요. 그래서 예,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매매 시장 강도가 가장 높은 동네가 도봉동이에요. 도봉동.
그다음에 전세 시장 강도가 강한 데는 창동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은 지금 하나의 원으로 보이죠. 전부 다 파란색이니까. 그리고 창동은 두 가지의 색깔로 보이죠. 이거는 왼쪽은 매매예요. 매매 시장 강도고 오른쪽은 전세 시장 강도예요. 그래서 창동의 이 매매 시장 강도는 빨간색 상승으로 나타나고요. 이제 전세 시장 강도가 파란색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봉동은 지금 매매와 전세가 다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요게 지금 동의 위치가 지금 도봉동이 지금 매매 시장 강도가 가장 강한 거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계속 여기에 머무르는 건 아니에요. 이 동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보다는 부동산의 수치보다는 이 흐름과 수세에 더 중점을 가지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가격 현황을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게 매매 평단가 숫자예요. 그리고 세로가 전세 평단가 숫자인데요. 지금 창동이 매매 평단가와 전세 평단가가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쌍문동, 도봉동, 방학동 순으로 형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지인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이 매매 거래량이고요. 빨간색은 전세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이 이렇게 월세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인은 두 가지의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매매, 전월세 합쳐서. 그렇지만 순품항에는 전세, 월세도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거래량이 확실히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월세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매매 거래량이 제일 낮게 거래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전출입을 보겠습니다. 이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이 전출입이 가장 왕성한 곳이 지금 강남구예요. 이 주황색이 전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가 들어오는 거 전입. 강남구가 전입이 제일 많고요. 전출은 이 송파하고 관악구, 그리고 여기 강서구가 많이 전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도봉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전출입이 좀 적은 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 보라색이 전출한 지역이에요. 도봉구에서 전출한 지역. 그리고 이 주황색이 도봉구로 이사 온 지역, 전입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봉구에서 가장 많이 나간 지역, 노원구로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옆 동네에 노원구로 이사를 많이 나갔어요. 그다음에 의정부시로 많이 갔죠. 의정부시, 그다음에 네, 강북구로 나가고 그다음에 양주시까지 갔습니다. 양주시까지 가고요. 아마 의정부 양주 쪽에 신축으로 가신 듯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입 지역을 볼게요. 강북에서 많이 이사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노원에서 들어왔고 의정부시에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성북구에서도 들어왔어요. 이 전입 전출 지역을 보면은 보통 주위에 있는 자치구, 주위에 있는 지역으로 많이 인구를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손품항에서 인구 이동에 따른 그래프인데요. 이 파란색이 전출이에요. 그러니까 도봉구에서 전출한 지역 강북구. 하지만 강북구에서 더 많이 들어왔어요. 빨간색이 전입이거든요. 그래서 순유입이 생겼어요. 강북구에 순유입이 생기고요. 반대로 노원구, 의정부시, 양주시 이런 곳들은 인구를 뺏겼어요. 노원구로 뺏기고 의정부로 뺏기고 양주로 뺏겼죠. 왜냐하면 이게 전출이 더 그래프가 더 길잖아요. 전입보다. 그래서 순유출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학군을 보겠습니다. 학군,
저는 도봉구하고요. 옆 동네 노원구를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청록색이 도봉구 중학교예요. 그리고 주황색이 이제 노원구 중학교인데요. 이 중학교 위치가 오른쪽으로 위치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좋은 중학교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예요. 가장 위에 있는 학교가 도봉구의 정의여중으로 나오고 있고요. 가장 우측에 있는 학교는 도봉구의 노곡중으로 지금 학업 성취도가 92.7%로 나오고 있어요. 네, 대체로 이 노원구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가장 학업 성취도와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학교가 또 도봉구에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좋은 학교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대학교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예요. 가장 상위에 노원구의 대진여고가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지금 도봉구의 서울외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학업 성취도 98%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면 도봉구의 구체적으로 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봉구 학업 성취도 순으로 중학교가요. 노곡중학교가 지금 92.7%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덕여중, 선덕중학교, 그다음에 창동중학교 순이고요. 진학률을 보자면 정의여중, 네, 132명의 졸업자 중에서 14명을 과거 외고 국제고로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창동중학교, 백운중학교 순으로 나오고요. 이제 고등학교를 볼게요. 고등학교도 학업 성취도 순으로 보자면 서울 외고, 그다음에 선덕고등학교, 그다음에 정의여고인데 90%를 넘지 못한대요. 그다음에 진학률을 보겠습니다. 선덕고등학교 370명 졸업자 중에서 247명이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외고, 그다음에 정의여고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손품항 자료인데요. 손품항에도 이 도봉구 중학교에서 이 학업 성취도가 좋은 학교가 요거는 아실이고요. 노곡중, 선덕중, 창동순으로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특목고에서는 좀 달라지고 있어요. 아실에서는 특목고 진학률 가장 높은 중학교가 정의여중인데 여기는 정의여중이 꼴찌에 있습니다. 손품항에선. 그리고 탑이 선덕중학교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없는데 1, 2, 3위에 없는데 이제 여기 1 위가 선덕중, 그다음에 창동중은 같네요. 창일중, 요것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별로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손품항에서 좋은 게 있다면 이렇게 서울대, 의대 진학생 수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덕고에서 서울대 의대를 보냈습니다. 학원가를 볼게요. 이게 호갱노노 자료이고요. 이 쌍문동에 지금 30여 개의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는 숫자를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여기 이 동네에 학원가들이 위치해 있구나.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손품항에 따르면 도봉구에 423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네별로 지금 쌍문동에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호갱노노하고 같이 나타나죠. 쌍문동. 그다음에 창동, 방학동, 도봉동 순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네, 지도에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학원이 몇 개인지. 네, 쌍문동이 가장 많죠. 그다음에 창동. 상권을 보겠습니다. 이거 호갱노노 자료이고요. 여기 방학 2동에 가장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쌍문역에, 그 다음이 쌍문역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손품항 자료인데요. 손품항에는 이렇게 대형 상가 옵션이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스타벅스, 전통시장이 어디에 있느냐 봤을 때 여기 지금 네 방학역, 창동역에 이렇게 대형 마트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기피 시설 옵션이라고 있는데 유흥주점, 모텔, 뭐 장례식장 이런 건데요. 여기 까만색 검정색이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유흥주점과 모텔은 이 방학동에 많이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품항과 이런 다른 사이트를 보면은 우리가 그 동네를 가 보지 않아도 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도 보겠습니다. 손품항에 이제 병원 이 지도로 나타나는데요. 이 빨간 점은 일반 병원이고요. 이제 상급 병원과 종합병원 네 옵션을 걸어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한일병원이라고 종합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손풍왕에 의하면 지금 도봉구 창동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2,859명. 네, 그다음에 쌍문동이죠. 그다음에 도봉동, 그다음에 방학동 순으로 나오고요. 그럼 창동에 어떤 업종들이 많이 있을까 봤더니 육상 여객 운송업이에요. 이제 뭐 버스 회사나 택시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이 부동산 임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있냐 봤더니 강북 힘찬병원이 가장 많은 종사자주가 있어요. 여기 아까 힘찬병원, 네, 힘찬병원 아래 자료가 있습니다. 아래 여기 보면 또 힘찬병원이 나와요. 호갱노노에 따르면. 네, 네 일단 네, 손품항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도봉문화재단 순으로 종사자 수가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가져온 자료인데요. 이제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일자리 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가 일자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중구, 영등포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봉구는 보이지가 않네요. 직장인 연봉을 볼게요. 직장인 연봉은 이렇게 3,270만 원에서 3,760만 원 정도의 연봉이 도봉구에는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창동이 이제 총 연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 총 연봉이 2,749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회사가 있을까 봤더니 이 삼원중공업 네, 회사가 나오네요. 삼원중공업 연봉 탑인 데가 삼원중공업이고요. 종사자 탑은 네, 아까 손품항에서도 나온 강북 힘찬병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순위입니다. 이제 도봉구는요, 이제 끝에서 이렇게 다섯 번째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를 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에는 대부분이 지금 정비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도봉구도 예외 없이 지금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어, 너무 많아서 다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를 가져왔으니 이 재건축 추진 현황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이 도봉구 구청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개발 추진 현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아타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도 있고요. 네, 서울 아레나가 예, 지어질 예정인데요. 창동역 인근에 지금 지어질 예정이고요. 거기는 예, 공연장과 영화관,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이 되어 그래서 완공 목표 시점은 2027년 초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쪽은 바로 이 중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역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질 건데요. 이 창동역은 1 호선, 4 호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GTX-C가 이제 경유를 할 그런 역인데요. 그래서 이 역을 인제 더 개발을 해요. 그래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환승시설이 들어서는 복합 환승센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창동역이 굉장히 유서 깊은 역이에요. 1911 년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역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년이 넘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원선으로 개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 원산까지 운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분단이 된 후에는 서울에서 철원까지 지금 이쪽 남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동역에서 금강산 수학여행의 출발지이기도 했답니다. 교통 호재를 보겠습니다. GTX-C가 예정이 되어 있죠. 양주 덕정역에서 이렇게 수원역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지금 창동역에서 여기 창동역이 이제 도봉이잖아요. 창동역에서 어 여기 삼성역, 일자리가 많이 있는 삼성역까지 20 분이면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봉구에서 삼성역 일자리로 가시는 분들의 교통 편의성이 아주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8년 개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동부간선 지하화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지하화를 하고 여기가 이제 복개가 되면은 여기다 이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이 노원구와 여기 도봉구 주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하도로 예정 구간이죠. 월롱교에서 예, 삼성역까지 2029년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시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거 호갱노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호갱노노 자료 이렇게 도봉구, 도봉구를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요렇게 테두리가 나타나면서 도봉구가 되는데요. 매매가로 했을 때도 이 대장이 창동이에요. 그다음에 도봉동이고 그다음에 방학동, 쌍문동 순으로 나오는데요. 평당가로 한번 전환시켜 볼게요. 지금 이 하얀색 타원형으로 안에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평당가인데 평당가에 따르더라도 창동이 지금 가장 높고요. 그다음이 도봉동, 그다음이 방학동, 그다음에 쌍문동 순으로 아까 매매가하고 똑같이 예 순위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시인의 이제 평단가인데요. 매매 평단가인데 이 창동이 높은 건 맞는데 지금 또 가격에 오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손품왕 자료에도 창동이 평당가가 2,514만 원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하고도 다르고 여기하고 지금 세 가지의 사이트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아파트를 아실로 한번 보겠습니다. 1 년을 기간을 설정을 해 놓고요. 전체 평형으로 봤을 때 북한산 아이파크가 나와요. 63 평형.
네 16억 3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동아 청솔, 그다음에 방학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1 단지가 나오고 있고요. 구평으로 봤을 때 동아 청솔, 네 그다음에 주공 19 단지, 네 북한산 아이파크인데요. 도봉 19 단지가 참 놀라워요. 1988 년에 입주해서 지금 37년 차 된 단지인데 이렇게 2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게 네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건 손품항 자료인데요. 이제 평당가로 했을 때 가장 상위가 주공 19 단지예요, 여기는. 그다음에 상하 1 차, 그다음에 창동 신도 브레뉴 1차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고요. 8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방학동 삼성 레미안 1 단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8사로 했을 때 여기서 이 국평이 8사잖아요. 근데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전체 평형으로 했을 때 네 삼성 레미안 1 단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봤죠. 여기 이 호갱노노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호갱노노 네 전용 8사가 맞죠. 그런데 평형이 37 평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31에서 35 평으로 하면은 이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실도 예 84 맞고 37평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손품항 네 84 나올 때 이렇게 레미안 1 단지, 신도 브레누 1차 동아 청솔로 나오고요. 옥으로 기존했을 때 이제 주공 19 단지, 신도 브레누 1차 현대 2차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아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1, 2, 3 등인 이 아파트 장 간략하게 입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요게 동아 청솔 아파트예요. 동아 청솔 아파트고 네. 자운초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건 초품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중요한 게 교통이죠, 교통. 여기 1 호선, 4 호선 창동역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거리로 한번 찍어 볼게요. 얼마나 걸리나. 네 여기 끝에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걸립니다. 도보로 5 분. 그렇지만 여기 먼 동에 이쪽 동에선 훨씬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서 볼 때 5분 걸려서 네 5분 걸리면은 이제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세권. 이게 초역세권이냐 역세권이냐 인제 말씀하시는 뭐 사람마다 쪼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초역세권은 300 미터 거리에 있고 도보로 3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은 500 미터, 반경 500 미터에 위치해 있고 도보로 5 분에서 한 10분 정도에 이르면은 역세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시립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기에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옆에 자원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를 이제 바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도보로 이용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옆에 중랑천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시면 바로 중랑천을 이용할 수 있죠. 제가 중랑천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 강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리고 이 강변에 천변이라고 해야 되죠. 저는 강으로 인식을 했네요. 이 천의 폭이 되게 넓었고요. 이 천변에 또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아이들이 거기서 또 수영장을 이용하기에 좋고요. 이 천변에 또 산책과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인 것 같습니다.
또 옆에 이렇게 한우로마트도 위치해 있어요. 그다음이 이제 그 주공 19 단지였죠. 주공 19 단지. 주공 19 단지도 역시 창동역이 가까워요. 창동역 몇 분이나 걸리나 볼까요? 거리, 거리 여기서 찍어 볼게요. 여기 1 호선으로 가면 4분 걸립니다, 4 분. 네. 4 분.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네 4 분이니깐 초역세권이라고 3 분이 초과됐으니까 5 분부터가 역세권이라 그랬거든요. 역 초역세권이라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여기 역시 바로 옆에 중랑천이 위치해 있죠, 중랑천. 그리고 학교는 바로 월천초등학교에 배정이 돼요. 이 월천초등학교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지금 테두리가 형성됐잖아요. 이거는 바로 이 월천초등학교에 배정되는 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 노곡중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노곡중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업 성취도가 가장 좋은 노곡중학교가 바로 이 도보로 갈 수 있어서 월천초등학교와 노곡중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중품화 단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여기 네. 이쪽에 뭐 공공기관이 많이 위치했네요. 뭐 경찰서, 세무서, 뭐 극장까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 위에 있었던 여기 북한산 아이파크를 볼게요. 북한산 아이파크 2061 세대 21년 차 됐고요. 네, 평형으로는 지금 34 평에서 63평 중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이고요. 여기도 이제 여기 1 호선 4 호선 창동역이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학교가 가인초등학교에 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초품화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여기처럼 완벽하게 이건 초품화이잖아요. 바로 붙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인제 길을 건너야 돼요. 길을 건너야 되는데 어 이 거리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그 북한산 아이파크입니다. 전경이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전경이 나오고 있고 여기, 여기가 바로 초등학교인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아주 큰 길은 아니지만 왕복 2 차선 길인 것 같아요. 고길 건너면 이 초등학교가 이제 초등학교를 갈 수가 있는데요. 이 초등학교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큰 길, 도로를 건너지 않고 길을 건너도 이 초품화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고런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초등학교가 가깝고 또 이쪽 좀 걸어서 이 중랑천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죠. 운동장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나로마트도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해에 있는 아파트들이 요 창동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라는 거예요. 여기 예 동아청솔과 또 여기죠. 여기 19 단지, 그다음에 북한산 아이파크가 다 창동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단지이고 동쪽으로는 이렇게 중랑천을 끼고 있다. 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은요,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